쌍방울과 이재명 이 연관관계에 관련해서 지금 어저께 TV조선이 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TV조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훌륭한 방송입니다. 그래요? 진짜 어떻게 이런 단독, 아니 이 단독은 제가 감히 평가하는데 대한민국 지금 현 정치사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단독이에요, 이건. 아, 진짜요? 네. 이게 단독의 내용부터 제가 짧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의혹은 뭐냐.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네. 이게 1심 유죄 나오고 2심 무죄 나오고 결국 무죄 확정이 됐는데 뭐 이 형님 신형 이제 강제 입원 등과 관련해서 검사 사칭 이게 이재명 의원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로비하겠다고 뭐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가 권순희 대법관 찾아가고 했던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얼기설기 대장동이랑도 엮여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이 초호화 변호인단에게 변호사비로 꼴랑 2억 8천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장진영 변호사님이 더 알겠지만 이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 3억 언더받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가요? 또 폭로가 나와요. 예. 나머지 20억 가량은 뭐 채권의 형태, 주식의 형태로 대리 납부했다. 그 변호사비를 대리 납부한 주체가 이재명 의원의 오랜 스폰서라고 의심받고 있는 기업 쌍방울이다. 그런데 어제 T조 단독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듯 쌍방울에서 이재명 의원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20억을 쌌다. 그런데 20억을 입금시키고 나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가 터지니까 그 로펌에서 다시 쌍방울로 20억을 돌려줬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20억이 오갔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20억이 오간 계좌 정황이 확보되었고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 로펌에서 쌍방울에 20억을 왜 돌려줍니까? 정확하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4명이 돌아가셨는데 세 번째 돌아가신 분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녹취록을 폭로했던 분입니다. 고 이병철 씨. 그렇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된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이 다스 관련된 소속의 소송비를 삼성이 미국에서 대납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혐의가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뇌물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라면. 그 실체적 진실이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줬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에요.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변호사비를 어떻게 썼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갈까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그랬는데 또 좀 이따가 2억 8천 몇백만 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한 3천만 원 차이는 뭔지 본인이 설명은 없네요. 아무튼 한 3억 원 좀 안 되는 그런 돈을 5건의 사건 수임료로 변호사한테 줬다. 이게 다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불거졌느냐, 뭐 그거를 조금 거슬러 가면, 자, 저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변호사비를 냈는데 그 해에 이재명 의원의 재산이 줄어들지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뭐 시민단체에서 뭐 고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밝혀지면서 야, 이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에 이게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시간만 가다가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저께 TV조선 단독이 또 나온 것이었죠.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는 20억의 돈을 입금받은 쌍방울로부터 입금받은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검찰 출신이고요. 이분이
의정부지검에서 차장 검사를 냈고 네. 또 수원지검에서도 활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법원 관련해서 이게 수원법원 관할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검사 출신의 전관을 쓴 거죠. 전관이네요. 아니 말만 열면 자기들은 전관예우 반대한다, 전관예우 하지 마라.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더니 지들 급할 땐 다 전관 써. 다 전관 쓰죠. 어이가 없네 정말. 조국을 비롯해서. 네. 어쨌든 그 전관인데 이 이태영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 군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태영 변호사와 친하다는 모 A 씨가 또 다른 사람 B 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어요. 네. 이걸 폭로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물론 이태영 변호사 본인이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현금 3억, 주식 20억 이렇게 받기로 했다. 이렇게 받았다. 하는 내용 등이 그 녹취록에 다 공개돼 있고 여러분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면 그 녹취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녹취록을 폭로했던 분이 한 숙박업소에서 의문의 돌연사로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이 이병철 씨. 네, 고 이병철 씨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조화나 조기 하나 안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조화 보내고 이런 것들로 민주당 오랜 지지자들이 참 가슴이 먹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고 이병철 씨가 민주당을 오래 지킨 찐 당원이래요, 정말. 아무튼 그러한 스토리, 이 사망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의혹까지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더 황당한 문제.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게 수원지검 김종현 부장검사거든요. 네. 근데 김종현 부장검사가 과거에 이 이태영 변호사 밑에서 일했어요. 네. 이태영 변호사가 공안부 부장으로 있을 때 수원에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같이 했고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아하. 이게 예를 들면 장진영 변호사님이 뭐 엄청 큰 실수를 해서 당 윤리위에 회부되었다고 쳐요. 예시가 좀 불쾌하겠지만. 근데 윤리위원장이 저인 겁니다. 이렇게 뉴스트라우스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이게 공정하겠습니까? 잘 좀 봐주세요. 아 좀.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사이에 뭐 예, 그것 뭐 좀.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 방송하고 그랬는데 이걸 참 이런 거 저 가지고. 선배 그 20억은 좀 많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주체부터 신뢰성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9월 9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잘못하면 유야무야 덮일 수 있는데 저는 당장 특별수사팀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9월 9일이 공소시효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글쎄 이제 법조에서도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때 말이에요. 이제 판사나 검사와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 사법연수원 동기다 또는 뭐 서울법대 동기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정도로는 이 사람이 친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태영 변호사하고 김종현 부장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이거는 그런 정도하고 다른 거죠. 같은 지검의 같은 공안부에서 부장과 그다음에 소속 검사로 일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은 가깝다. 뭐 친하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담당 부장과 또 변호인이다 이런 거죠. 네. 그 이태영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일까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기 전에 그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소위 해경군 김씨 의혹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해서 2018년 11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죠. 네. 수사 결과 김혜경 씨가 그 문제의 계정의 소유주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를 검찰이 뒤집습니다. 네. 증거 불충분 이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뒤집는 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예. 이걸 이끈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다라는 것이 유력한 당시 사건의 흐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담당 검사였나요? 담당 변호사. 변호사인데 이제 수원지검 부장 출신이잖아요. 아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관의 효과다. 예, 불과 한 달 만에 검찰에서 경찰 발표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불기소하는 이걸 이끌어낸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고. 그만큼 수원지검의 영향력이 그렇죠. 그만큼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2심 재판을 이재명 의원의 1, 2심 재판을 이태영 변호사가 계속 또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경군 김씨 사건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경찰에서 정말 빼박인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 그게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 검찰로 바뀐 것도 이게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니까 가능했던 일인 거지. 이게 말이나 되나 싶고요. 다시 들여다보면 저는 100% 기속감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TV조선 단독이 가면 계좌의 현금 흐름이 지금 추적된 거잖아요. 20억이 여기로 갔어요. 근데 이쪽에서 20억 받았다고 폭로해요. 그러니까 다시 20억을 돌려줘요. 네. 이 정도 흐름이 파악됐으면 적어도 쌍방울 대표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 지금 바로 이 체포해가지고 강제 수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의 그 소유주는 네. 지금 또 해외 해외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이게 일단 쌍방울 자체 이게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라 좀 큰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시비 전환사채 발행이 뭔가 이상해요. 두 번의 이제 발행이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2018년 11월에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우리가 주식이 뛸 정도로 뭔가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당장에 자금이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를 가져간 사람은 뭐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주식이 뛰었다 싶으면 이거는 주식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하면 전환할 수 있는 그 전환사채인데 그러니까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컨버터블 할 수 있기 때문에 CB 컨버터블 그렇습니다. 본드라고 부르죠. 네. 그게 이거 전환사채입니다. 자체도 이제 여기 일단 여기서부터도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CB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만약에 이 기업과 관계된 정보가 있는 사람이 사요. 그랬다가 기업이 나중에 호재가 있을 걸 알고 묵혀놨다가 터트리면 이게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금 주고 산 이거의 가치가 주식이 오르면 2배, 3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들이 지금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주식 안 파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싼 가격에 전환사채 발행해서 예를 들면 10,000원에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한 2-3달 뒤에 우리 좋은 소식 반영되면 이거 20,000원, 30,000원 될 거 알고 있으면서 그럼 이거 10,000원에 받고 팔았지만 좀만 기다리세요. 6개월 뒤에 20,000원 됩니다. 20,000원 되면 합법적으로 2배가 되면서 그만큼의 차익을 뇌물로 사실상 주는 부정한 자금 흐름의 경로로서 이 전환사채가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2018년 11월의 전환사채는 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 나가 있는 이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네.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전량 매수를 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풀려가는 건가? 이 의문이 남는 거죠. 왜 전량 매수할 거를 발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의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0년 4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는데 45억 원 정도를 조달하는 전환사채였어요. 네. 근데 2021년 3월에 그 다음 해 한 1년 정도 지나서죠. 조기 상환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 회수했습니다. 쌍방울이 다 회수를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신원 미상의 5명에게 48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전환사채 가격이 48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100억 원, 총액 1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요. 50억이 더 뻥튀기 된 거네요. 그렇죠. 2배로 오른 거죠. 왜 올랐냐면 그 당시에 이스타항공, 이 공교롭게 이스타항공도 또 그 지난 정권 관련한 인사 아니었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위해 인수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호재가 돼서 네. 그만큼 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신원 미상의 5명이 네. 이재명 의원 변호인단 구성원들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고 그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의혹입니다. 여기까지 의혹이고 네. 사실 그 이태영 변호사만 해도 쌍방울 쪽의 계열사 중에 한 곳에서 사회이사를 맡았죠. 네. 그리고 이 이태영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가 있어요. 3명. 이 3명도 쌍방울에. 쌍방울 계열사의 네. 사회이사를 네. 맡고 있다. 이 점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이 뭐 확실하게 다 꿰어 맞춰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심이 커지고 있을 수밖에 퍼즐이 없는 아직 거죠. 맞춰지진 않았는데
맞춰지는 과정인데요. 네, 네. 소름 돋아.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라는 것이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굵직한 사건에서 뭐 삼성그룹에서도 문제가 됐었고요. 네, 네. 이게 뭐 이제 편법적으로 증여한다든지 완전 또 편법적 뇌물 제공 그러니까 수단이 될 수 있겠네. 편법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할 때 쓰기에 좋은 제도죠. 네, 그런 걸 악용하는 건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싸게 누구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 준 기업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받는 사람은 뭐 공무원이면 뇌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빨리 그 익명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49억에 매입한 5명. 5명. 이 5명은 49억 주고 산 게 100억이 됐으니까 1인당 10억의 이득을 누린 거잖아요. 네. 이게 누군지를 빨리 밝혀내야겠네요. 만약 그 안에 이재명 의원의 관계자나 변호인단이 있으면 네.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이나 또 다른 뇌물의 혐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밝혀내야 되고 이미 TV조선 보도로 드러난 20억의 자금 흐름만 가지고도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쌍방울 사주 이제 여권 박탈시켜서 들어와서 강제 수사하고 이태영 변호사도 지금쯤 수원지검에서 강제 수사 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하고 9월 9일까지 공소시효 질질 끕니까? 더군다나 이태영 변호사의 부하였던 사람이 이걸 담당하면서 근데 그렇게 수사를 척척척 진행시켜 나가기는커녕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이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수사 기밀이라고 치면 이게 수사해야 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태영의 최측근이었던 수원지검 김종현 부장이 이걸 시간 끌고 막 질질 끌려고 하니까 정의로운 부하 검사가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진짜 이런 엄청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내부 고발이 터뜨렸을 나온 수도 건가요? 있겠다. 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건이 파생 사건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얘기한 게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쌍방울이 최근 기업이 수사를 받으니까 네. 인력들을 보강을 하는데 이사로 보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수사관 출신들이 쌍방울에 들어갑니다. 네. 아마 이쪽 통로로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그러니까 어떤 수상한 것들이 있냐면 지난 6월 하순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거든요. 쌍방울 본사에 대해서. 네. 근데 갔더니 임직원들이 PC하고 휴대폰을 교체를 해뒀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대납 의혹 관련해서 한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때도 PC에서 포맷을 한 흔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모 전 회장 출국 이것도 기밀이 유출돼서 출국을 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냄새가 진짜 이거 김어준이 냄새 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욕을 먹었지만 이건 진짜 냄새 나네요. 네. 냄새가 모락모락 우리가 방송하면서 겁나기도 해요. 이 쌍방울의 배경에 뭐 워낙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쌍방울 관계자분들 이 방송 보시면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무튼 좀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전환사채 오케이 그건 아직 익명이니까 수사할 사안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억이 이렇게 의심스럽게 오갔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안 한다?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불러내서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의원에 관한 수사가 이제 3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 사건은 공공수사부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 CB 전환사채 사건은 형사부, 형사 1부인가요?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12 사건에 관한 전환사채 사건에 관한 수사 유출 혐의가 나오니까 이거는 따로 분리를 해서 형사 6부인가? 여기서 이제 별도의 형사부에서 이 사건을 네. 또 담당을 해서 전환사채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같은 수원지검의 다른 형사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까지 또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의혹이 3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수원지검 차원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그 윗선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대검에서 감찰을 보낸다고도 하는데 수사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원지검 단위 내부가 아니라 더 윗선에서 좀 큰 범위에서 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뭐 대검이 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하든지 왜냐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김종현 싶습니다. 부장검사가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원지검한테만 맡겨두기에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수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 수사 기밀 유출 이거 대표적인 검찰 개혁 대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이태영 변호사한테 3억 현금으로 줬고 3억 조금 안 되지만 3억 원 가량을 줬고 20억을 전환사채로 줬다. 그럼 23억을 준 셈이에요. 그게 이제 네. 사실이라고 하면 네네. 그럼 23억 원의 변호사비 이게 과다하냐? 과연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5건의 변호사 3억 수임료 3억 사실은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5건에 3억이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전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 시장에서 수임료를 가장 세게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재벌의 형사 사건이 이제 가장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재벌이 아닌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거는 바로 공무원의 이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예, 걸리면 날아가는 사건. 공무원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범죄, 그다음에 공무원의 뇌물범죄 이런 것들은 수임료가 셉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냐 마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플러스 20억 이게 결코 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재명 의원은 참 좋은 분이에요. 주위 분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도 80억대 자산가가 됐고요. 그러네요. 변호해준 이 이태영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로펌으로 20억 쑥쑥 들어오고 그 전환사채에서 50억 번 5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쌍방울에 이재명 의원 관련된 사람 많으니까 이재명 의원이랑 친하면 그런 큰 기업 사회이사도 할 수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주위를 참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우리도 좀 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재현 변호사님 로펌에도 한 20억 들어오고 하는 건데. 건순일 대법관도 50억. 참. 아니 5억도 아니고요. 장해찬 통이 커요. 장해찬 평론가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청년재단의 모 이사분하고 친해지시면 되지 않을까. 그쪽 뭐라는 거야? 그쪽을 통해 가지고 친해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화천대유 아무 그게 없어. 일당도 다 돈 많이 벌었고 참 이재명 의원은 주위를 행복하게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네. 이 CB에 화천대유가 다시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화천대유 얘기가 이미 나온 게 이미 나왔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완전 CB하고 직결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2018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이거를 김모 전 회장이 다 사들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김모 전 회장이 어떤 그룹이랑 친분이 두터운데 그 그룹은 또 화천대유 그 그룹이 이제 어떤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지분이 있는데 화천대유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모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그 지분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한 쿠션이 있는데 간접적이긴 한데 이 그 전환사채 쌍방울 전환사채를 파다 보면 화천대유가 또 나온다. 예, 이건 맞아요. 화천대유에 그럼 좀 더 나가서 화천대유에 김만배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지켜보시죠. 건수들도 찾아가고 그런 브로커 역할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20억과 관련된 소식 이렇게 압축적이고 뜨겁게 카타르시스를 전달하면서 알려드릴 방송 뉴스트라다무스밖에 없습니다.